여러분들은 옷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옷을 선택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이 매장에 가셔서 입어보고 잘 어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입은 모습을 기억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구매하거나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옷 고르는 기준이 없을 때는 10벌을 살면 7, 8벌은 잘 안 입고 2, 3벌만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막 입는 10벌보다 질 좋고 예쁜 옷 2, 3벌이 낫지 않나요? 그러려면 옷 고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스커트, 셔츠, 블레이저, 블라우스, 베스트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집중해주세요. 집중! 집중! 그러면 블레이저 어떤 스타일을 사야 될까요? 이런 걸 사세요. 어때요? 딱 입는 순간 편안함, 그리고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줘요. 이걸 딱 입는 순간 너무 편해요. 네. 그리고 자세도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좀 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그런 핏을 완성합니다. 어깨 부분도 좀 넓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버핏을 입는 스타일이 좋은데 이게 아마 적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오버핏 나도 한 번쯤 입고 싶은데 키가 작고 왜소하신 분들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만 줄이면 되냐면 약간 이렇게 밑단이 좀 길 수도 있어요.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저도 키가 좀 작지만 이 정도는 다 소화되는데 키가 한 155, 15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밑단을 한 2인치 정도 이렇게 줄여주면 내 체형에 딱 밸런스에 맞게 딱 입으실 수 있어요. 소매 부분은 굳이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고무밴드를 딱 껴서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딱 올려서 연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블레이저를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여유 있는 핏, 그리고 소재 자체가 약간 이렇게 찰랑찰랑 떨어지는, 여기 보면 이렇게 안감에도 이런 밑가시 부분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저렴한 건 밑가시를 이 정도만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밑가시를 딱 넣어주면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딱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대가 저렴한 블레이저는 이런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딱 입었을 때 고급스러움을 덜해요. 어깨를 잡아줄 수 있는 심지가 없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쫙 떨어지는 형태를 잡아주지 못해요. 특히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좀 좋은 거, 가격대가 조금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짠! 네, 금세 또 제가 옷을 갈아입었죠. 가장 추천하는 블레이저 스타일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라면 여기 이런 부분을 라펠이라고 하거든요. 라펠 부분이 호시 작업으로 핸드메이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스티치라고 하는데 봉제 용어에서는 호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시 작업은 모서리 부분, 시접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뜨는 부분을 안착시켜주고요. 자켓에 볼륨감을 줘서 고정하는 역할로 아주 고급스러움을 연출해요. 딱 보면 어때요? 핸드메이드 느낌이 나죠?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주머니 있는 부분도 호시 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안마의 밑가시라고 하는 이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저렴한 옷들은 안감이랑 겉감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 울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봉제가 고급스러운 건 이렇게 쫙 떨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안마의 이 밑가시 부분을 좀 여유 있게 잡아서 딱 이렇게 형태를 잘 잡아주고 멋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키가 150 이하이신 분들은 웬만한 블레이저를 입으면 기장이 다 길어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되거든요. 1인치에서 최대 2인치 정도는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켓 주머니가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이걸 줄였을 때 얘가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형태도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줄였을 때도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블레이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네, 다른 부분은 수선할 게 없어요. 소매 부분도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되고 어깨 부분도 약간 오버핏으로 나오기 때문에 착용감도 너무 편안하거든요.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기장을 줄여야 되는데, 기장을 줄일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주머니 위치예요. 이런 주머니가, 이 포켓 위치, 포켓이 너무 아래쪽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포켓이 이렇게 아예 끝까지 간 건 상관없어요.
끝까지 되어 있는 건 이 부분을 줄여도 어색함이 없는데, 이런 거는 잘못 줄이면 포켓 있는 부분이 너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형태가 못생겨지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런 블레이저를 구매하실 때도 포켓 위치를 잘 확인하셔서 2인치 정도 줄였을 때 어색하지 않은가? 그런 걸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마치 이태리에서 만든 옷처럼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호시 작업이 되어 있는 이런 옷은 선택하는 게 좋아요. 여성들 거는 여기 포켓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포켓이 없는 건 수선집에 가서 이렇게 포켓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기다 행커칩을 딱 하거든요. 그럼 훨씬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연출할 수 있어서, 네. 물론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죠. 톤은 안 맞습니다. 쿨톤, 웜톤. 이 블레이저를 입는다면 제가 웜톤으로 코디를 했겠죠. 네. 그래서 옷을 구매하실 때는 특히 블레이저는 이런 봉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고, 좀 저렴한 블레이저들은 빨리 정리하세요. 그래서 옷장을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옷장을 비우고 고급스러운 옷들로 채워가는 게 좋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고 사세요. 온라인에서는 소재, 안감, 봉제, 광택감 같은 것들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가 매 눈으로 검증한 제품들을 구매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검증한 제품들이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해리스 초이스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커트는 어떤 스타일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스타일. 어때요? 제가 말하는 아주 기본 스타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심플하고 약간 클래식하고요. 기장감이 무릎을 덮어서 날씬해 보이는 그런 기장감. 부담스럽지도 않고 날씬해 보이고, 라인도 되게 클래식하죠? 네, 아주 심플해서 어떤 옷에 매치해도 예쁘고요. 그리고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너무 좋은 그런 기본 스타일 제품 추천드리고, 소재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집에 이런 플리츠 스커트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추천드리는 플리츠 스커트는 바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대부분 약간 광택감이 번떡번떡한 거,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터가 섞여 있는 혼방 그런 원단은 되게 저렴한 느낌을 줍니다. 시중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에 판매하는 이런 플리츠는 대부분 그렇게 광택감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일론 소재가 섞여 있거나 아크릴이 섞여 있고, 혹은 폴리에스터 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고요. 약간 이렇게 저렴한 느낌의 그런 플리츠가 많아요. 플리츠 스커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스커트 뭐죠? 이렇게 아코디언 플리츠라고 하는 거. 우리 아코디언 있잖아요. 그 모양의 본떠서 나온 스커트라고 해서 아코디언 플리츠라고 하는데, 이런 플리츠 스커트는 한 번 사면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저도 20대 때부터 산 걸 아직까지 입는 스커트가 있는데, 그때 제가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원단을 봤어요. 그래서 원단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샀는데 아직까지도 잘 입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행을 가서 굉장히 좀 저렴한데 뭔가 예쁜 것 같아서 샀거든요. 한 번 입고 버렸어요. 왜냐면 입을 때마다 너무 저렴한 약간 싼 티가 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플리츠 스타일은 바로 약간 이런 거예요. 번떡번떡한 광택감 없이 약간 매트한 느낌이면서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그런 질감, 그런 플리츠 스커트. 이런 플리츠는 입으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절대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 이렇게 혼방으로 되어 있는 합성 섬유 저렴한 스커트 플리츠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플리츠가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각도, 조명에서도 광택감이 살아나거든요. 저렴한 건 정말 저렴하게 번떡거리는 광택감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20대들은 입으면 뭘 입어도 다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40이 넘어가면 소재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핏보다 더 중요한 건 소재. 네, 핏은 어느 정도 우리가 레이어드해서 다양하게 연출하면 커버할 수 있는데, 소재는 어떻게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샤스커트예요. 샤스커트. 이 스커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샤스커트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샤스커트 구매하실 때 나일론이 들어간
샤스커트 구매하시거든요. 폴리에스터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거 이렇게 광택감이 번떡번떡하고 굉장히 저렴해 보여요. 근데 얘도 폴리에스터 백이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은한 광택감인 그런 폴리에스터 소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폴리 백이어도 저렴한 건 그만큼 저렴한 원단을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여러분들이 샤스커트를 구매하실 때는 좀 좋은 거, 약간 비싼 걸 구매하시는 게 훨씬 원단이 좋아요. 3만 원대, 5만 원대 제가 산 플리츠 스커트 다 버렸어요. 당연히 저렴해 보이고, 제가 20대 땐 정말 잘 입었던 플리츠 스커트도 지금 입으면 너무 그렇게 저렴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플리츠 스커트, 특히 이런 샤 스커트는 나일론이나 약간 아크릴 소재처럼 번떡거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안감도 중요해요. 저렴한 건 안감 자체도 되게 좋지 않은 걸 쓰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막 번떡거리지 않고 은은한 광택감이 나는 그런 스타일의 스커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리츠가 위쪽은 좁아지고 아래쪽은 이렇게 좀 넓어지는 스타일로 입어주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좋아요. 꼭 참고하세요. 그럼 셔츠는 어떤 걸 입어야 될까요? 어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은은한, 화면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린넨 백인데 약간 은은한 광택감이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컬러도 브라운인데 쨍한 브라운이에요. 브라운이 그럼 더 칙칙할 수 있는데 이거는 쨍한 브라운이에요. 브라운도 탁한 브라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쨍한 브라운 컬러는 입었을 때 어때요? 분위기 있고 오히려 멋스러워요. 근데 이런 컬러는 딱 입었을 때 칙칙한 느낌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감도 약간 확실한, 칙칙하지 않고 약간 선명한 컬러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재는 약간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몇만 원이고 이게 10만 원대인데 저는 차라리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런 소재를 선택하겠습니다. 딱 비교해보면 칼라 이 부분도 이게 오픈 칼라 말고 이렇게 기본 스타일의 클래식한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건 뒤로 젖히거나 다양하게 레이어드 해도 너무나 멋스럽게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뒤로 젖힐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딱 기본 스타일로 입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멋스럽지 않은, 전혀 예쁘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과감히 버리고요. 이런 스타일은 버리지 마세요. 대부분 칙칙한 거 버리라 그랬어, 이런 컬러 버리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칙칙한 컬러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어때요? 이건 하늘하늘하고 굉장히 찰랑찰랑 거리는 원단이에요. 근데 여기는 뻣뻣하다 그랬죠? 놀라운 사실은 이 소재 둘 다 폴리에스터 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리에스터 백이에요 하면 이게 좋은 건지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감이 없으시잖아요.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폴리에스터도 종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이렇게 하늘하늘이 거리고 부드러운 이런 폴리에스터, 고급스러운 폴리에스터도 있고 뻣뻣하고 저렴해 보이고 이 소재 자체가 좀 까끌거리거든요. 이런 원단도 있어요. 이런 소재는 입었을 때 덥고 답답합니다. 통풍도 잘 안 되는, 하지만 반면 이런 소재는 입었을 때 찰랑찰랑하고 시원해요. 딱 이렇게 걸쳤을 때 살에 닿는 이 면적 자체가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덥고 답답한 느낌, 통풍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폴리 백이어도 저렴해 보이는 폴리에스터 백은 구매하지 마시고 있다면 버리세요. 이런 금속 장식이 변해서 고급스러움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스타일은 과감하게 정리할게요. 라방에서 소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같은 소재와 함량이 똑같아도 고급스러움은 천차만별입니다. 저렴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작업 공정을 줄이면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스타일을 구매해야 되냐? 짠, 보이세요? 원단 자체가 겉면과 안쪽 면이 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어요. 입었을 때 여기 안쪽에 보이는 이 안감 자체도 같은 겉 원단하고 똑같은 거라서 저렴한 느낌이 없어요. 그쵸? 이 제품은 제가 코스에서 구매했는데 안에 전체 보세요.
이런 디테일한 마감 처리가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네. 물론 금액대는 좀 비싸게 주고 사긴 했는데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내가 베스트를 구매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어깨 라인의 안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깔끔하게. 봉제가 아주 잘 돼 있죠. 명품 봉제처럼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베스트를 구매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저의 사업 첫 번째 이사 가는 날 들려드릴게요. 벌써 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네. 때는 바야흐로 2003년 한 5월인가 6월달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매장을, 도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건물을 이동해서 이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저희 매장이 2평 남짓한 작은 매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사하려고 딱 보니까 견적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돈도 별로 없고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한 나이가 한 60대 후반? 한 70 정도 돼 보이는 어르신이 오셨어요. 오셔서 딱 보시더니 40만 원 딱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데서는 100만 원, 어떤 데서는 200만 원을 불렀는데 이분이 40만 원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순간 네! 저희 바로 할게요. 계약금 얼마 드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살짝 염려스러워서 그분께 물어봤죠. 설마 어르신이 직접 이사를 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내가 40년 베테랑이야 이러시면서 젊은 청년 한 명 올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딱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딱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저렴하게 했다는 생각에 돈 굳었다, 돈을 벌었다 이러면서 저와 언니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드디어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사하는 곳은 이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한 200m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삿짐을 대부분 자질구레한 짐들은 다 가지고 밖에 이렇게 매장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런 트럭이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멀리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오시는데 그분이 차가 아니라 뭘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봤더니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저 리어커로 이사를 하는 건 아니겠지? 트럭이 오겠지? 설마 했지만 현실이 되었어요. 그분이 딱 오시더니 자, 짐을 실으세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리어커에 짐을 싣고 가나요? 그럼요. 차 없나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걸로 이삿짐 다 옮겼는데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와 언니는 트럭이 아닌 리어커에다가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짐을 옮겨서 이렇게 딱 실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래서 네? 뒤에서 밀어야지. 저희가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밀었어요. 네. 열심히 밀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곳이 약간 살짝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낑낑거리면서 이삿짐을 딱 옮겼는데 어르신이 또 이어서 한마디 하셨어요. 자, 타세요. 네? 어딜 타죠? 뒤에 타라고. 네. 저희는 리어커에 올라타서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삿짐을 실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3번, 4번을 반복해서 이삿짐을 옮겼는데요. 네. 정말 아는 사람을 볼까봐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리어커로 이삿짐을 날랐던 그 기억이 벌써 20년 전인데도 아직까지 너무너무 생생하네요.
여러분, 저렴하다고 무조건 오케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확인하셔서 해야 되고요. 저렴한 금액은 그만큼 나의 노동력도 같이 투입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서 네. 그래도 그땐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또 추억이 되네요. 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리어커로 이삿짐을 날랐던 그 기억이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리어커로 이사한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즐겁게 스토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매장 이사할 때 리어커로 짐을 옮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20년 전 동대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굉장히 큰 사이즈의 가구도 아주 리어커로 굉장히 잘 싣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뒤에서 가구가 밀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했습니다. 네. 그 건장한 청년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분은 짐을 내려서 싣고 매장으로 이동할 때 하셨고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리어커로 이동할 때는 그 어르신과 저와 저희 언니, 네, 셋이서 그렇게 일심동체가 돼서 짐을 날랐습니다.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리어커 짐을 나르고 옮기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리어커를 보더라도 뭐 창피하거나 저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그런 경험은 정말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하는 거 한 번쯤은 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은 버려야 할 원피스 특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션 마스터 해리스 초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